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면 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로 시끄럽습니다. 예. 뭐 이제는 이게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능한 게 뭐 너무 상반되는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냥 다 열어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우선은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. 찾아가서 탈당을 권유하겠다. 네네. 아마 안 맞고 나오면 다행일 것 그렇죠. 같아요. 한 대 때릴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실제로. 쌍욕은 기본이고 진짜 맞지. 예, 윤석열 한 방 칠 수도 있습니다. 우리 김용태 위원장. 예, 좀 조심하고 가시고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윤석열이 탈당을 스스로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대선 기간 내에 네. 뭐 탈당이라든지 이 정리가 될 걸로 보십니까? 아니면 안 될 걸로 보십니까?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절대 예. 자발적으로 뭔가를 저기 해서 정리해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단 한 나올 번도, 사람이 아니죠. 네,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. 예. 그리고 뭐 지금 뭐 탈당을 하든 출당을 시키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? 이게 실기했다.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거에 반영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. 자중질환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. 그리고 어. 윤석열이 출당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 또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거든요. 어떻게든 또 뭐라고 악을 쓸 텐데 예. 그런 점을 보자면 지금 저 김용태 위원장이 또 길에서도 또 시민들한테 욕 많이 먹더만. 아, 어제 그 신도림역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약간 예. 정상적인 얘기 했다고 지금 어허. 내부 총질이라고 또 지적을 받더만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 양반도 참 젊어서 지금 예. 청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쨌거나 저 자리에 가 있는데 저런 모습들이 영원히 남는 건데 그죠? 다 영상에 남았죠. 그리고 예. 그냥 초선 의원 김용태가 아니라 지금 비대위원장 김용태로서 지금 저게 남는 거란 당 말이에요. 대표로 남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표로. 본인은 그 타이틀이 필요했을지 예. 모르겠지만 저분의 정치 인생에 저게 과연 득이 될까? 아하. 걱정스러워요. 아니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고 네. 그리고 선대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석동현이라고 윤석열의 그렇죠. 입입니다. 예. 예, 그자가 지금 뭐 시민사회위원장인가요? 하여튼 뭐 그쪽 직책을 받아서 들어갔고 예. 또 최근에는 정호용 정호용, 전 예. 장관 이자는 거의 반란군입니다. 반란군. 그렇죠. 예, 반란군 출신이 상임고문에 앉았다가 또 인사 철회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. 지금 김문수 후보 청주에 저 단상 위에 올라는 왔는데 이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이 전반적인 그 선대위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 극우 내란당으로서의 성격을 본인들의 정체성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인사들을 막 했더라고. 지금 예. 정호용 씨가 전두환하고 동갑이란 말이에요. 난 그분이 생존해 계신다는 거를 엊그제 처음 알았는데. 이분이 지금 94 정도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36년생인가 그러실 예. 텐데. 야, 근데 저 양반이 나타났다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가려져서 그렇지. 박철원 씨도 있던데? 박철원. 와, 선대 후보 50에 중에, 50에 그 60, 50, 60. 쿠데타 세력들이 다 모였어요. 와, 그럼 내란 캠프로 지금. 그렇죠. 세상에 생각이 있나 이 사람들이 진짜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을 내란당으로 확실히 정체성을 규정해가지고 그러면 네. TK 시민들을 모욕하겠다는 건가? 왜들 저러는지 진짜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.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나 이름 좀 올려달라. 나 아직도 거기 먹어야 될 게 있다라고 간절하게 예. 원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. 저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름 언로라고 모셨을 것 같고. 예. 근데 어쩌자고 저러는 건지. 아니 근데 지금 뭐 당의 캠프 구성이 상당히 윤석열 친화적 예. 내지는 전광훈 친화적으로 그렇죠. 좀 가고는 다, 있습니다만 예.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남은 기간 18일인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예. 그럼 요렇게 이제 뭐 탈당 가지고 옹기종기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단일화 얘기를 또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겠죠. 그럼 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후에 결국에는 황교안이나 저 조원진 쪽으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쪽으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 예. 뭐 양방향 다 답답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단일화 성사 가능성 일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지금 저쪽에 예. 구루이자 오너가 정광훈 씨 아니에요? 그 정광훈 후보가 지금 3명이잖아. 김문수, 황교안, 구주와 자유통일당 세 명이, 구조와 예. 3명이 있으니까 그분들부터 일단 단일화를 하고 우리 김영남 의원은 그렇게 단일화를 하고 나서 빅텐트라고 주장할 거다라고 예. 예측을 하던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. 그다음에 이준석 문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예. 어느 정도로 맞아 떨어지느냐에 달린 거잖아요. 철저히. 어허. 뭐 이준석 전문가인 신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. 보기에
계산을 해보면 이준석한테 이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. 정치적으로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는 게 합친다면. 단일화를 한다는 게 그죠? 예. 유일하게 이준석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선거 비용을 그냥 보전받기는 어려우니까 국힘 재산으로 보전받겠다. 어허. 뭐 그런 생각. 예. 아니면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준석의 어떤 지지율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나서 혹시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애타게 매달리면서 뭔가 예. 지분이나 여러 가지를 약속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결국 선거 비용이 펑크나는 거를 그냥 막는 차원에서 저기하고 합친다는 것밖에 정도밖에 안 남는 건데 예. 최소한 뭐 서울시장 공천 정도는 공약 약속을 받아야지 자기는 뭘 얻었다고 생각하고 합칠 사람 아니에요? 근데 문제는 그 계산상으로는?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그렇죠. 신뢰가 있냐? 아무런 현찰이 그런 아니죠. 오너십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요. 지금. 예. 예, 나중에 지금 그때 약속해도 가면 어기면 뭐 다 딴 바뀔 말 텐데. 하니까. 예.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. 단일화는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 같은 저거는 계속 이제 발신하겠죠 메시지를. 그래야지 저기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약간의 희망이라도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. 하지만 뭐 큰 의미가 없다. 안 될 것 같고. 예, 안 될 것 뭐 같다.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. 예. 지금 이제 비가 오는 전주의 하늘이기는 한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단 위에서 이제 연설을 마치고 내려가는 장면까지 보여드렸고요. 남쪽 지방에 훨씬 비가 많이 오는. 그러니까요. 비가 많이 옵니다. 그리고 청주는 비가 좀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전주는 많이 옵니다. 비가 예, 많이 옵니다. 전북대학교 앞이고요. 그리고 지금 청주는 비가 좀 덜 오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아까 절을 한번 했고요. 절 한번 했고 연설을 하는데 글쎄요. 저 뒤에 몇 면이 화려합니다. 이종배, 박덕흠 또 저 누굽니까? 염태영, 양양자, 엄태영, 예. 양양자. 아우 라인업이 화려합니다. 뒤에가. 예, 병풍처럼 세워놨는데 표정은 안 좋아요. 확실히 그러니까요. 표정은 안 좋습니다. 그게 특징이에요 보면은 저희 뭔가 초상집 이렇게 같아요. 초상집. 유세 현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예.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흥분의 열기가 있는 건데 예. 저기는 무슨 저기 광화문 집회에서 설교 말씀하시는 거 아니 듣는 지금 표정. 보세요.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딴소리. 엄태영, 양양자 딴짓하지 않습니까? 아니 가만히 있어도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예. 제가 예상컨대는 아마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. 예. 민주당만 때리면 이긴다. 아마 그 얘기하니까 지루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집중을 못하고 박수만 칩니다. 지금 갑자기.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게 예. 저 이재명 악마화와 GTX만 GTX.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때 GTX 그걸 시작하셔가지고 예.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아하. 근데 그거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뭐 한 15년 걸릴 것 같던데. 그러니까요. 뭐 목련꽃 폈는데 아직도 김포가 서울이 아닌데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. 예. 아니 그러면 좀 하나 궁금한 게 단일화를 안 한다고 치고요.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아마 50%에서 55%? 그 조금 더 선전한다 그러면 이제 60%까지 이제 내다보는 건데 물론 그 이제 목표치입니다만은 네. 어쨌든 대선 승리하는 건 거의 이제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김문수 후보가 과연 지금 30%대를 수성할 수 있겠느냐 네. 내지는 요게 뭐 이준석 후보랑 어떤 뭐 뭐랄까 크로스가 좀 일어날 수도 있겠느냐 아마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. 그렇겠죠. 남은 변수로 아마 토론회가 지금 3번 남아 있고 한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문수 후보의 저 30%대의 아성 저기 깨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? 이준석 후보가 10%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중요하잖아요. 예. 그 포인트로. 그 보전 여부도 완주한다면 그렇고요. 예. 근데 이준석이 10%를 넘기는 것과 김문수가 30%를 넘기는 것과 어느 게 더 어려울까? 어떻게 더 어렵습니까? 저는 김문수 후보가 30% 넘기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. 지금 저렇게 하셔가지고는 예. 일단 투표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지지자들이. 나가서 줘야 되죠 표를.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투표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저렇게 하시면 지금 보면은 당 조직이 자기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. 다 제각각 장면. 놀고 있어요. 글쎄 제각각. 말입니다. 예. 그러면은 저희 국힘이 선거 때마다 일종의 장점이라는 게 조직 동원을 통해서 노년층을 투표장으로 많이 모시고 가서 예. 투표에 참가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으면 저당이 자당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. 예. 또 다른 한편으로 사전 투표가 이제 좀 있으면 하잖아요. 이제 곧 시작이죠 이제. 예, 다다음 잠시 주가 후.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은 그때 사전 투표를 과연 저당이 독려할 수 있을 것인가? 아. 여태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던 분들인데 그렇죠. 일단 황교안 후보는 그냥 선거 포스터에 써 있는 게 부정선거더만요. 그냥 본투표 하자는 거고요. 네, 그러니까 예. 그 양반은 절대로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고 할 거고
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게 자기가 그동안에 취해왔던 입장하고 맞을 텐데 예. 어떻게 하는지 결국은 사전 투표를 또 저당의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사전 투표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지자들도 사전 투표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서 과연 자당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예. 그런 걱정을 하죠.